네, 안녕하십니까? 강사 이지훈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샴푸의 요정이 되는, 즉 샴푸의 달인이 되는 그 와식 스파 샴푸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와식 스파 샴푸의 패러다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고객을 이렇게 샴푸두기에서 누일 때 우리가 샴푸실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의 그 스파룸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스파룸에서는 내가 씻어낸다든가 화학적인 잔여물을 이 엔딩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고객을 1시간여 씻을 동안에 지쳐있는 팔, 다리, 목, 허리에 대한 어떤 통증, 피로적인 부분들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적인 부분은 물의 온도적인 부분들도 고객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등으로서 적정하게 온도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깨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어깨 부분에 항상 지쳐있는 가운데서 하반신 쪽으로 무게가 쏠리게 되면 이 목은 샴푸두기에 걸려 있고 어깨는 피로에 의해서 지쳐서 처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경직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류의 장애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항상 고객으로 하여금 왼손과 오른손이 고객의 샴푸 이 손잡이를 잡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샴푸 도기를 잡고 어깨를 밀었을 때 고객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되면 고객의 머리와 어깨를 잡는다든지 샴푸 도기와 어깨를 잡고 아래쪽으로 또 왼손은 끌어당기면서 위로 끌어올렸을 때 고객의 신체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되면 이분에게 가장 이상적인 샴푸의 각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샴푸의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티켓이 되겠습니다. 샤워기를 틀 때 물을 무작정 틀지 마시고요. 샤워기를 먼저 잡아주시는 겁니다. 잡아줄 때는 엄지검지로 이렇게 쥐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 수압을 서서히 높여주시면서 그 샴푸도기에 모서리 쪽에서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물 온도를 위해서 내가 손을 씻는다든가 이런 그 예티켓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먼저 물 온도를 온수 쪽으로 나오게끔 전환시켜 주시고 이 차가워져 있는 물이 올라올 때까지 지그작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 탑 부분에 갈 때쯤 되면 이렇게 온수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부분, 그 다음 위아래로 이렇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손으로 해서 물을 이렇게 파도 타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페이스 라인 쪽에 맞춰서 물을 적셔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기둥은 이제 헹굼에 편하고요. 머리를 적실 때, 넓은 부분을 적실 때는 샤워기 형태로 해주시고요. 물 온도를 내가 손에서 손등으로 전환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위로 가져가시면서 적셔주시고 왼쪽도 똑같은 방법을 해주시고요. 머리 또 시술할 때는 저는 고객님의 헤어와 두피를 시술할 전문적인 헤어 아트 디렉트 홍길동입니다 라고 본인의 이름을 얘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적심을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이 지워지지 않게끔 적셔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왼쪽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 라인을 통해서 머리를 길을 들어주면서 샤워기의 각도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샴푸를 해줄 수 있고 또 이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카바를 해주면서 이렇게 물을 적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샤워기의 수압을 50% 떨어뜨려 주신 다음에요. 물을 그냥 일반적으로 씻어내는 개념으로 하게 되면 모발이 팽윤하면서 수분이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으로 길을 접어주면서 이런 물소리 있죠? 이런 물소리와 함께 온도를 약간 다소 높여주면서 그 물의 온도로 약간의 스파의 개념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고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사람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헤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면역력을 감안해 주시면서 해주는 게 좋고요. 자, 이번에는 물 온도를 갖다 약간 낮추신 상태에서 수압을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부분으로 3단계로 나누는 거죠. 극손상 모발, 그 다음에 약손상 모발, 그 다음에 이제 기염 모발. 그러면 미온수 형태로 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V자로 물이 못 빠져나가게 하신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는 게 좋고요. 이것도 위에서 씻어줄 때 물기둥으로 바꾸신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서 수압의 위치 같은 것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탑 부분에서 이제 센터 포인트 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많이 편하다고 샤워기 형태로 하다 보면 이렇게 물이 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기둥으로 전환하시고 난 다음에
센터 포인트 쪽에 이렇게 샤워기 형태가 떨어지게 되면 고객에 있어서의 신체 정화가 작용이 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노이로제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쪽은 이제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고요. 더불어서 밑에 쪽 같은 경우는 모이스처라이징,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줄 수가 있겠죠. 흐르지 않게끔 커버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수압적인 부분에 따라서 샤워기 각도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적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샴푸의 패러다임을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샴푸를 하시게 되면 샴푸 도구에는 마개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개를 막아놓고서 샴푸를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샴푸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유효 성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모발에 제2차적인 침투를 시킬 수 있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개가 없는 경우에서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뚫려 있는 경우에는 또 밑에 노폐물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머리카락이 담겨 있는 상태에서 샴푸잉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샴푸의 패러다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우리가 두상을 만져서 함몰 부분이 있으면 볼륨 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커트 라인의 각도라든지 신경을 써주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을 이제 샴푸를 해주고 싶은데 이분이 심각하게 이쪽이 많이 가려운 부분이에요.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이 센터 쪽에 모낭충이 좀 있어요. 그러면 모낭충을 사멸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 이분은 지금 현재 휴지기 탈모여서 머리가 탈모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럼 샴푸할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탈모가 가중화되고 있다. 그럼 휴지기 탈모를 좀 멈추게 해주는 샴푸가 들어가줘야 되겠다. 이분은 모낭충이 있어서 머리카락이 먹어야 되는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리고 지방과 또 단백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모낭충이 먹어버리게 되면 모발의 성장에 저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샴푸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개선해 주는 게 들어가겠고, 너무나 이제 그 비듬이 많이 있다든가 건선이 있다든가 또 기본적으로 백성균에 의해서 비강진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을 개선을 시키면서 샴푸를 해줘야지, 화학적인 샴푸로 너무나 자극적인 샴푸를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버블링이 들어가게 되면 1강 때 들으셨던 것처럼 계면 활성제와 파라벤 성분이 역류해서 들어가서 2차적인 두피의 트러블, 즉 두피의 신경세포에 이상 징후를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샴푸는 단순하게 씻어내는 게 아니고요. 또 수분을 적셨을 때 수분을 이렇게 멈춰주시게 되면 건강한 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윤기가 나는 부분이고요. 손상된 부분 같은 경우는 물을 머금었을 때는 막 축축하게 적셔져 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마르면서 이렇게 굉장히 건조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거 빗질 해보시게 되면 빗질이 이제 엉겨붙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손상 부분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줘야 되겠다. 두피 쪽은 pH 바란스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모발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낭충과 탈모 유발되는 부위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려움이 심한 부분은 내가 모이스처라이징을 해주면서 들어가주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샴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시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뒤에서 시술할 때는 고객의 목을 이렇게 잡았을 때 목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각도, 그리고 네이프 라인이 이 샴푸 도기에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쪽에 안정감 있게 닿게끔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머리를 이렇게 눌러보시고 샴푸 도기 이렇게 낮췄을 때 고객의 턱 라인이 약 15도에서 25도 정도로 기울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게 되면 모든 시술하는 손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상이 고객님에게 있어서 또는 우리가 시술하는 전문가로서 이 와식 스파 샴푸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와식 스파 샴푸의 주의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이 자바라를 끌어당겼을 때 이런 소리 같은 거 고객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에 민감한 고객을 대비해서 조용하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특히 많은 분이 실수할 때가 뭐냐면 이 네이프 라인을 씻어낼 때 이 잡을 때 이렇게 잡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샤워기를 이렇게 잡고서 치다 보면 이 앞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나 또는 이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두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샤워기를 보시게 되면 이 모서리가 깨끗한 부분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쓰는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염색약이 묻어 있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약을 사용해서 닦아주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주의사항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이 샤워기에 고객의 후두부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 말초신경을 때리기 때문에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뒷부분 쓸 때는 손가락이 이렇게 샤워기보다 이렇게 나와서
속에서부터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물과 함께 두드려 주시되 수압은 한 50%로 예? 높여 주시 마시고 50%로 낮춰진 상태에서 두드려 주시는 쪽으로 사용을 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왼손으로 물 튀는 걸 커버해 주시면서 해 주시고 꺼주시는 쪽으로 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의사항은요. 샤워기 형태를 했을 때 샴푸도기와 샤워기의 이 장단점을 빨리 분석하셔야 됩니다. 물이 갑자기 뜨거워진다든가 또 기본적으로 물이 갑자기 차가워진다든가 그리고 샤워기를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물을 전환했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물이 샌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개선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샤워기를 썼을 때에 이런 부분은 샵의 컨텐츠를 떨어뜨리고 퀄리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잡는 방법부터 잘 사용해 주시고 물은 위에서 흘러내리는 걸 좋아하지만 씻어낼 때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씻어내 주시면 수분을 가두면서 샴푸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샴푸는 수분을 뺏는 샴푸였다면 이제는 수분을 뺏지 않고 수분을 채워주면서 하는 모이스처라이징 샴푸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손을 항상 V자로 하신 상태에서 물을 고여놓고 올라가 주시고요. 물 온도적인 부분은 한 40도에서 45도 정도 약간 고객이 약간 뜨겁다라는 부분 해주신 다음에 물을 다시 미온수로 바꿔서 2차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모공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페이스 라인에 메이크업이 되어 있다라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물이 튄다든가 얼굴 쪽으로 가지 않게끔 해주시고 세련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 모양으로 눈 모양 눈을 덮어주는 걸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태양혈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혈 부분을 갖다가 만져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게 되면 고객의 시력을 갖다 회복시켜 주시면서 샴푸잉이 끝난다는 거. 이 정도적인 부분은 기본이니까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머리적인 부분의 샴푸의 주의사항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특히 롱헤어 같은 경우는 머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로로 시술할 때 양손이 들어가서 이렇게 비비는 행동이나 밑에서 들어서 왼손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는 방법이나 위아래로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쓰는 방법들을 보고 있어요.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머리가 오히려 빠지고 머리가 뜯기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머리카락 숱이 많은 사람에게는 괜찮겠지만 숱이 적은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객 입장에서 머리가 뜯겨보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내가 시술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시술 방향의 머리 모양을 오른쪽으로 흐름을 주신 다음에 샴푸가 들어가셔야 자극이 굉장히 없겠고요. 모든 샴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피부와 같이 밀착이 돼서 샴푸를 해주시고 눕혀서 하는 와시 샴푸는 피부를 떼어내주는 듯이 샴푸를 해주는 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샴푸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식 샴푸, 이 와식 스파 샴푸의 테크닉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손 모양을 먼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지하고 검지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움폭파에 있는 합곡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는 순간 거품도 사그러들기 때문에 기대치 이상의 샴푸를 쓰는 낭비의 어떤 원인을 제공해요. 근데 동그라미 하시게 되면 적은 양의 샴푸로도 아주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각도 개념이 두상이 둥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둥근 라인을 사용하는 손 모양이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의 가장 이상적인 샴푸 방법은 이런 손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엄지는 이렇게 특정 부분을 이렇게 조일 수도 있고 스트레칭을 시킬 수가 있고 트위스트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특정 부분을 워킹하듯이 태핑을 할 수가 있고 눌러줄 수가 있겠는데 일강 때 설명드렸다시피 사람에게는 오장육부가 있고 또 12경락에 2경락 합쳐서 14경락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맥과 동맥이 추가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제가 지금 만지는 곳이 동맥이고요. 이 가운데가 인맥이 흘러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쪽을 만져주시게 되면 고객의 에너지를 아주 충전시켜주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하실 때는 한 10분 정도 매만져 주시고요. 일주일 간격으로 해주시게 되면 놀라운 효과를 체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엄지는 항상 다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지적인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검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브러쉬하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검지적인 부분은 항상 다양한 부분이 동그라미를 하시게 되면 이 검지의 첫째 마디의 이쪽 각도, 둘째 마디의 여기 각도, 셋째 마디의 요 부분, 그 다음에
모서리 쪽과 뼈 쪽의 아래쪽 부분, 그 다음 엄지 쪽, 엄지 위쪽, 그 다음에 엄지의 각도, 이 부분을 다 쓰고요. 또 전체적으로 두상이 닿았을 때 두상의 가장 높은 크로스는 이 부분, 동그란 부분이 닿게끔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지 잡았죠, 그렇죠? 그럼 검지 쪽, 두째 마디 이번에 닿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두 마디, 그 다음에 돌려주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오면서 같이 닿았죠, 그렇죠? 같이 닿아서 돌려주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일 때 손이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기 있는 쪽에 해줄 때는 자연스럽게 브러싱을 해주기 때문에 엄지와하고 또 이 검지의 모서리로 시원하면서 경쾌하게 두 가지를 연결해 주면서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감신경이라든지 이쪽에 이 부교감신경, 그리고 일반적 신경이 말초신경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이쪽은 너무나 그 강한 테크닉을 하게 되면 아프기 때문에 셋째 손가락에 모서리로 기술을 구사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똑같이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고객을 산만하게 하고 통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닿으시면서 후두부 프론트 쪽으로 갈 때는 지그작으로 가는 겁니다. 양쪽 사이드에서는 똑같이 호리존탈로 가다가 후두부 쪽, 프론트 쪽 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시면서 지그작으로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하는 방법을 연결해 보시게 되면요. 엄지는 모발 구석구석에서 슬로우 모션 보시게 되면 이렇게 머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특정 부분을 이렇게 딥 클렌징을 시켜준 연후에 그대로 이완시켜주는 거죠. 또 똑같이 클렌징을 시켜준 다음에 다시 또 이완시켜주고 또 이완시켜준 다음에 또 클렌징,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이 방법을 해주시면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요걸 해줄 때 검지는 두피를 브러싱을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옆 라인 쪽은 조금 전에 배웠듯이 탭핑을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테크닉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어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참 재미난 부분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 이 태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이 머리가 되겠고요. 이쪽에 이제 척추, 이쪽에 이제 이 요추죠. 이 골반 쪽이 되겠죠. 그러면 요 위를 들어보시면 이 뒤쪽에 유양돌기라는 뼈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뼈적인 부분을 공부를 해보시면 고객의 안면 비대칭, 즉 샴푸 하나를 하더라도 고객의 미의 기준이 되는 안면 비대칭을 개선시켜주면서 샴푸가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척추 쪽은 귀의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시게 되면 1시간 동안 내가 시술 받으면서 골반 쪽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을 이 귀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척추적인 부분에 스트레칭 효과를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겨줄 때는 이 가운데 쪽은 이렇게 수평으로 당겨주시고요. 요쪽 쪽은 약간 사선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 머리 쪽도 사선으로 이렇게 당겨주는데 한쪽 귀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양쪽 귀가 같이 1, 2, 3 들어가 주시고요. 그게 되면 정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손바닥을 이용해서 공기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이용해서 귀를 살짝 진공으로 살짝 푸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 들어갈 때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조금 전에 하나씩 설명을 드렸지만 1번 동작과 2번 동작, 3번 동작 같이 들어가는 거 보시면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후두부 쪽 같은 경우는 손을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시면 허리도 구부리지 않으면서 아주 경쾌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프 라인 쪽 해주실 때는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목을 이렇게 늘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목을 늘려줘야지만 기본적으로 고객이 피로도 풀어주고 신체적인 부분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 두상이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의 피로 회복이라든지 두상의 많은 기능성을 부과시켜주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번 동작 잡고 2번 동작 잡고 하나 둘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하나 둘 당겨주시고 그러고 나서 헹구시면서 이제 크로징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 와식 스파 샴푸의 테크닉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와식 스파 샴푸의 간편 시술법을 여러분에게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버블링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샴푸를 묻혀서 네이프적인 부분에 거품을 버무려서 탑 부분,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모발과 함께 이렇게 버블링을 골고루 이렇게 도포를 해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모발을 이렇게 움켜 잡아 주시고요. 자, 박수를 치듯이 이렇게 손을 이용을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센터적인 부분에 대한 시술적인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프적인 부분 쪽으로 들어갈 때 프론트적인 부분, 손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왼쪽 시술해 주실 때는 이렇게 움직여 주실 때 이어라인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서 폭이 넓으면서 좁은 부분을 이렇게 약간의 삼각존을 만들어 주듯이 해주시고, 이게 끝나면 그대로 머리 정돈 한번 해주신 다음에 네이프까지 이렇게 한번 브러싱을 빗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번, 2번 넓어지죠. 3번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겠고,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이 되지만 하시면서 이 버블링을 잘, 거품 분포를 잘 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왼쪽 시술하는 방법과 똑같지만 시술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속도를 가미시켜 주시면서 약간 삼각존으로 사용해 주시고, 항상 메이크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모발이 얼굴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발을 주의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쏠림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잡았던 머리카락을 놓아 주어야 네이프 라인까지 갔을 때 모발이 뜯긴다든가 자극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손 보시면은 이 검지 보이시죠? 검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턱선 라인부터 시작해서 기 있는 데하고 이렇게 섬세하게 움직여 줄 수 있어 줘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항상 샴푸를 해줄 때는 위쪽인 부분과 아래쪽에서 내가 도착할 지점과 스타트할 지점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내가 왼손잡이일 때는 오른손이 위쪽에 있는 게 좋고요. 내가 오른손잡이일 때 왼손이 위에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센터 포인트와 탑 포인트적인 부분을 시술을 할 때 오른손잡이인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른손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지그작으로 움직이면서 시술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가볍게 눌러주시면서, 옆라인 쪽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그작으로 태핑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내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한결 더 수월하겠고요. 걸어갈 때는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앞쪽으로 연결 동작을 해줄 때는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두부적인 부분 해줄 때요, 엄지는 그대로 지탱을 해주시고, 얼굴 쪽으로 이렇게 당겨줄 때 천천히 당겼다가 살짝 놔주시고, 다시 쭉 당겼다가 놓아주시고, 쭉 당겼다가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머리를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극을 주지 않게끔 시술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해주시고, 버블을 잘 활용을 하세요. 버블을 잘 이렇게 분포를 잘 고르게 하신 다음에 모발도 이렇게 볼륨을 약간 늦춰주시고, 머리카락도 안정감 있게 잡으신 연후에 이렇게 머리카락과 두피가 같이 움직이면서 해주시게 되면 아주 시원한 샴푸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고객의 뇌로 따지게 되면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그냥 지적인 뇌가 많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버블을 잘 잡아서 보다 좀 더 촉촉하면서 버블을 잘 많이 적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워밍업을 이렇게 손으로 가볍게 해주신 다음에, 자, 손 살짝 공간을 확보를 해서 위로 잡아주시고, 왼손은 사이드 쪽에 이렇게 잡아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약간 느슨하게 해주시면서 손가락이 들어갔죠. 그러면 왼손하고 같이 움직여주면서, 왼손하고 오른손은 같이 움직여줬다면 왼손하고 같이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은 두피를 마치 살짝 들었다가 놔주시는 것처럼 놔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머리직인 부분 가볍게 긴장 풀어주시고, 거품을 이렇게 걷어내는 거죠. 네, 이렇게 거품을 걷어내신 다음에 헹궈내시는 방법을 해주시게 되면, 항상 시선은 물이 어디 부분에서 멈추는지 잘 봐주셔야 되고요.
하시고 나서에 물이 묻었을 때 이 손가락의 감각으로 굉장히 비단결처럼 매끄럽게 되게 되면 수분을 가두면서 샴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씻어버리시게 되면 수분이 많이 뺏기고, 이 숱이 없는 데는 깨끗하게 세정이 되겠지만 숱이 많은 쪽 같은 경우는 모발에 의해서 세정이 오히려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서 씻어주시고, 물 온도도 이분이 많이 피로하다 느낄 때는 조금 견딜 수 있는 부분에 약간 뜨겁게 해줬다가 물 온도를 다시 미온수로 이렇게 해줬다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물을 갖다가 아주 차게 해서 한번 살짝 차가움과 그 다음에 미온수와 뜨거움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을 해주시게 되면 머리가 아주 매끈하게 이렇게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헹굼적인 부분은요, 오른쪽부터 이렇게 헹궈 주시면 시술하시기가 아주 용이하실 겁니다. 물 높이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해주시게 되면 기타 어떤 자극을 주지 않더라도 잘 효과적으로 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움직여 주시게 되면 물 온도도 바란스를 해주시면서 물의 이 수압이 두피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을 이렇게 끊어주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딥클렌징이 가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객이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경쾌하게 씻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꼼꼼하게 씻는다고 이런 테크닉을 많이 쓰시는 것보다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시면서 물 온도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스파 기법으로 온도 조절을 해주시면서 해주시고, 파도 타기도 한번 해주시고, 자, 아이로베다도 응용해 주시기도 하고, 다시 헹궈 주시면서 수분을 모발에 가둬 주시면서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많이 이제 여러분들 샴푸할 때만 이렇게 손바닥으로 머리를 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샤워기의 수압을 낮춰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고객에게 어떤 마사지 효과를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딥클렌징에 치명적인 단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샴푸의 가장 기본 예티켓은 목을 돌리고 샴푸독의 위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샴푸의 마무리 라인, 네이프 라인을 해주실 때는 중지가 샤워기의 틈새에 들어가시게 되면 고객의 옷이 안 젖게끔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검지 쪽 같은 경우는 고객의 기술적인 부분을 접목할 것입니다. 이 중지와 검지를 이용하시게 되면 고객의 옷을 젖지 않게끔 해주시면서 샤워기는 네이프 라인에 이 샤워기로 전환해서 물을 씻어내주고, 엄지는 깨끗하게 씻은 상태에서 이렇게 목 라인에 흘러내린 부분이나 파마나 또 땀에 의해서 젖어있던 그런 비위생적인 부분을 씻어주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으로 이동할 때는 이쪽에 아문혈에서 시작을 해서 완골혈까지 혈자리 부분에 이 시술의 도해도를 생각하시면서 완골을 눌러주시게 되면 고객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시술에 있어서는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왼쪽적인 시술을 들어갈 때도 똑같이 중지적인 부분을 해주시고요. 손 4개가 머리 쪽으로 쏙 감문이 된 상태에서 엄지를 이용해서 목 부분에 땀과 또 화학적인 잔여물을 씻어주시고요. 기 있는데 이 부분을 깔끔하게 씻어주셔서 혈관 도드라짐이라는 이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물의 위치적인 부분과 물을 갖다 댔을 때의 그런 느낌 같은 거, 이 샤워기의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해주시고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위로 갔을 때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현상 같은 거 보이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기적인 부분을 접어놓고 시술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를 밀어주시고 나서 갖다 대주시면서 입구를 막기도 하고 떼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뒤를 씻어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샤워기는 그대로 해주시고 엄지 버튼 눌러주시면서 가운데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샤워기를 쓰다가 물기둥으로 전환을 해서 센터 포인트 쪽에 이렇게 물기둥을 이용을 해서 위에서 아래로 한번 해주시고, 이쪽에 이제 곡차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을 젊게 해주는 곳인데요. 이쪽을 이렇게 매만져 주시게 되면 이제 사람의 동안을 유지시켜 줄 수가 있겠죠. 반대쪽 똑같이. 그리고 애초에 오프닝 때는 끝에서부터 물을 적시면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했는데요. 마무리를 해줄 때는 위에서
이렇게 폭을 생각하시면서 아래쪽으로 마치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만져 주시면서 물을 이렇게 꺼주시게 되면 수분을 가두면서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주 효과적인 샴푸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와식 스파 샴푸의 간편 시술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문적인 시술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시술법에 있어서의 첫 번째 샴푸는요, 이제 시술하는 샴푸의 시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소요될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간편 시술법에는 목을 이렇게 낮춰주는 게 좋고요. 전문적인 시술법은 좀 장시간 있어줘야 되니까 받침대가 있는 이렇게 약간의 15도 정도 이상의 각도를 유지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타올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장애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로마를 사용을 해서 한번 고객의 코끝과 간자점 부분을 좀 맑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중적인 부분에다가 살짝 한번 묻혀주시고요. 코펜슬에다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력을 갖다 회복시켜주고자 한다면 이렇게 찬죽에 이쪽에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자점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에 만져주시고, 동자료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율골적인 부분에다 이렇게 해주시고, 아로마적인 부분 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손으로 바람을 주면서 이제 아로마의 향에 심취시키게끔 먼저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연후에 페이스 라인을 이렇게 뿌려서 이분이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 같은 경우 졸음 운전을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센터 라인 쪽에 열을 낮춰주는 방법을 한번 씁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모낭충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경우, 모낭충이 있는 경우에는 모낭충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모낭충의 사멸 효과가 있는 성분을 통해서 이렇게 센터 라인에서 또 탑 부분에 근접하는 부분을 이렇게 슬라이스를 뜨겠죠. 자, 잘 보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펼쳐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이제 모낭충이 많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다 이렇게 뿌려서 약지와 또 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십니다. 특히 이 모낭충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카락에 먹어야 되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꼭 조치를 취해 주시고 들어가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반직 쪽도 동일하게 헤어에 묻지 않고 두피 위주로 이렇게 묻히신 상태에서 중지와 약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샴푸적인 부분은 샴푸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흔히 보시게 되면 심하게 가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소양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두피와 모발에 있는 이제 아미노산의 이상 징후를 얘기하는데요. 그 히스타민으로 바뀌면서 가려움을 수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 있는 거를 도포를 해서 비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심각하게 가려우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손톱에 의해서 2차적으로 이 손상을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시술이 들어가게 되면 샴푸를 그냥 바로 개념 없이 도포하지 마시고, 이분이 심각한 소양증, 가려움증을 수반한다 그러면 항히스타민 성분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항균 케어를 먼저 해주시고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려운 부분, 가장 또 소양증이 심한 부분을 이렇게 발라주시게 되면 항히스타민 성분과 또 아로마의 아주 감미로운 향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술 패턴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라인을 잘 보시면서 도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도 똑같이 시술을 해주시고 오른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항균 케어가 들어갔죠. 항염 케어와 모낭충 케어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이스처적인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이스처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술해 줄 때 수분이 너무나 가대하게 없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이스처를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이스처 도포하실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머리를 살짝 도포를 해서 특정한 부분이 많이 건조하다고 싶으실 때는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바이오 트리트먼트라고 해서요. 고객에게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보습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심각한 사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비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염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에센스 제형으로 해주는 게 좋거든요. 만약에 이제 펌어나 염색을 했을 때에 자, 우리가 샴푸를 할 때 당혹해 하는 부분은 두피의 그 2차적인 혈관 도드라짐이라든지 두피의 그 트러블 부분, 염증이나 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루성 피부염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심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펌이나 염색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제를 발라줘야 되는 거죠. 근데 단순한 보호 기능이 아니라 치료 기능까지 또 개선 기능까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도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이쪽 부분은 염색이나 또 펌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뭐 트러블이 자주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시술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좀 시술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정확하게 섹션을 떠서 라인을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고 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포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 도포적인 부분은 약식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흡수시켜 주시게 되면 이게 에센스 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펌이나 화학적인 시술에 있어서도 아주 경쾌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약식으로 도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발라주시고 자, 제품 바른 다음에 가볍게 손으로 브러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이 고르게 두피에 펴발라지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VIP 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이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한 3분 정도 이렇게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모발에다가는 이제 핫타올을 한 장 딱 얹어 주시는 게 좋고 그런 류의 이제 트리트먼트하고 같이 겸해 주시게 되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문 시술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샴푸 패턴은 센터 포인트, 즉 탑 부분, 두 정부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샴푸를 시작을 했다면 이 부분은 가장 두피에 많은 어떤 탈모 부위라든지 트러블 부위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선진국에 가게 되면 샴푸를 제일 먼저 하는 곳이 어디냐면 귀 부분부터 샴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귀에서부터 먼저 들어가 주는 게 중요한데 손가락 4개는 고객의 두상을 안정감 있게 받쳐주시고요. 엄지를 사용을 해서 당겨옵니다. 그 다음에 귀 후두부 쪽으로 해서 유양돌기라고 튀어나와 있는 돌기뼈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시술상의 부분은 카메라에 좀 잘 안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해를 돕고드리게 되면 고객의 머리를 이렇게 돌려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당겼죠? 2번 뒤로 가면서 귀를 쭉 접어주죠. 그렇죠? 그 다음 밑으로 가서 목 잡아주시면서 함몰 부분으로서 올라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겨주시고 귀 접으면서 이동해 주시고 앞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오면서 살짝 뒤로 빠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시술자는 힘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은요, 리듬을 좀 타주시고 내 아랫배가 샴푸 독에 이렇게 안정감 있게 내 체중을 받쳐주신 상태에서 시선은 고객의 얼굴을 보면서 해주셔야지 시선이 시술하는 쪽을 보게 되면 자세도 불안정해지고 효과적인 부분이 반감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귀 있는 부분이 끝났어요. 귀 있는 부분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부분은 귀를 접어주는 단계예요. 1번, 그 다음에 밑에 쪽 2번, 그 다음에 3번은 귀 입구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탑 부분이 있겠죠. 자, 탑 부분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많이 가려운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엄지하고 검지하고 중지하고 이거를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도 조절을 위해서 살짝 샤워 형태로 해서 여기에 흘러내리는 샴푸를 이용해서 점도 조절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다시 이제 버블링이 평준화됐죠. 자, 이 상태에서 기술이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엄지를 사용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돌려가면서 귀 쪽으로 가면서 그대로 뒤로 넘어가 주고요. 자, 이렇게 돌려서 귀 부위에 도착하게 되면 뒤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동작을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번 동작과 2번, 3번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동작을 보세요. 카메라 반대편에 잘 안 보이죠? 자,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탑과 사이드적인 부분을 빨리 끝내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후두부적인 부분을 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때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손의 도구의 각도, 각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 손에 대한 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반드시 이 손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두상이 여기 안정감 있게 쥐될 수 있도록 손이 이렇게 파여 있게끔 해주시고요. 기술은 손가락의 둘째 마디들이 기술적인 포인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1, 2, 3, 4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올 겁니다. 이때는 왼손은 머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끝나게 되면 가장 가려운 부분을 뒤쪽으로 와서 살짝 진동을 주시고 가볍게 태핑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품이 묻는 경우에서 이렇게 샴푸를 이용해서 자, 이쪽이 흉쇄 유돌근이거든요. 고객의 이제 목을 길게 해주기도 하고 미백 효과, 또 이제 피부의 처짐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끔하게 예방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풀어주면서 연결해 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헹궈 주실 때는 귀여운 모발보다는 손상되어 있는 부분에 모발에 씻어낸다는 개념보다는 머리를 이렇게 축여준다라는 느낌을 봐주시고요. 물 온도를 너무 따뜻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머리를 약간 미온수 형태와 온수를 갖다 번갈아 하는 형태. 지금 이제 온수로 먼저 해볼게요. 약간 따뜻하다. 온수탕에 몸을 담갔을 때 그 온도를 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윗부분만 살짝 눈으로 보시면서 위아래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샤워기 형태도 조금 이제 입구 쪽으로 경혈점에다 이렇게 갖다 대 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제가 지금 갖다 대는 곳이 이제 통천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쪽을 이렇게 온수를 갖다 대 주시게 되면 이분의 폐,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 또는 이제 그 몸의 기순환을 갖다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샤워기도 물이지만 경락을 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성이 되겠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자, 뒷부분도 이렇게 헹굼이 끝났어요. 끝나게 되면 똑같이 헹궈주면서 반대쪽에 있는 통천에다가 이렇게 온수를 갖다 공급을 해주시게 되면 이부간택 이쪽에 신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뇨자중이 좋아지게 되면 피부를 아주 깨끗하게 해주고 나이가 보통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젊게 해주는 비밀의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물 온도를 약간 더 차갑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기에서 물기둥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발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살짝 잡아주시면서 마무리 동작은 똑같습니다. 마무리 동작은 자, 마무리적인 부분에 이렇게 헹굼이 끝나게 되면 먼저 물기를 이렇게 짜줍니다. 자, 그러면 전문 시술법과 간편 시술법의 하이라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두피 표면적인 부분에 대한 클리닉에 대한 개념이 끝났으면
이 건강한 기업 모발에 대한 부분, 볼륨적인 부분과 중간 부분의 보습력, 윤기와 모발에 있는 데미지적인 부분에 이제 단백질을 채웠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리프팅이라고 그러죠. 즉 냉매제인데 머리를 이게 순간적으로 얼리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개선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냉매질을 사용해서 얼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고급 손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탑 부분에 있어서의 리프팅 효과 같은 것도 주시면서 해주시게 되면 모발의 그 큐티클도 닫아주고 두피층에 있어서의 표피층도 닫아주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탈모라든지 또는 이제 두피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아이스 냉각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 냉각법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큐티클을 이렇게 닫아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정 부분을 너무 오래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어는 역할이 됩니다. 마치 얼음을 갖다 얹어 놓는 것처럼. 이거 보이시죠? 기포가 이렇게 그렇죠? 냉장고에 들어갔을 때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얼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발과 또 두피적인 부분에 냉매 효과를 이렇게 주는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약 한 3분 정도 이렇게 방치해 주시면 좋은데 요즘 고객들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조급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30초 정도 이렇게 방치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고객의 두피와 모발에 있는 물기를 닦아주시고 스타일을 내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마무리 아이스 요법부터 시작을 해서 두피의 트러블과 문항충, 그 다음에 이제 건선에 따른 어떤 모이스처라이징이라든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염증이나 지루성 피부염에 따른 부분에 대한 고객에 대한 베이스에 대한 케어가 들어가고 또 헤어의 신생모와 기업 모발과 극손상되어 있는 울트라 헤어 데미지에 이르기까지 트리트먼트에 대한 개념을 접목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헹궈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벼운 전문적인 기술을 접목을 한 다음에 마무리 2차 헹굼 그리고 아이스 요법으로 큐티클은 닫아주고 모발 투피층은 표피층을 이렇게 닫아주시게 되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피도 촉촉할 거고요. 모발에는 유용한 단백질 트리트먼트가 들어갔다면 컬링 강화라든지 모발의 윤기를 더 아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와식 스파 샴푸의 전문 시술법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전문 시술법을 보셨는데요. 전문 시술법에서 이렇게 아이스 요법까지 사용을 해주시면 모발이 굉장히 매끄럽고 끝부분에도 차분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물기를 짜내고 이제 타올로 이제 수분을 이제 잔여 수분을 흡수해낸 연후에 이제 드라이로 이제 머리를 말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타일로 이제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문적인 시술법 와시 스파 샴푸의 마무리였습니다.